연체 전이라면 개인의 생을 먼저 신청해서 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 연체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과 개인의 생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크아웃과 개인의 생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단점 중 하나가 진행 가능한 채무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채무만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협약가입 금융기관들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채무, 물품 대금 채무, 세금 등은 워크아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워크아웃의 이런 점을 알고 계신 분들 중에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워크아웃을 하고 동시에 개인에 대한 채무는 개인의 생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나누어서 이 채무는 워크아웃, 저 채무는 개인의 생,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냐는 건데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에 대한 채무는 빼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가지고 워크아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워크아웃 진행 중에 개인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동시에 개인의 생을 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에 대한 채무를 포함시켜서 개인의 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채무가 없으신 분들 중에 워크아웃이 더 적절한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청산가치나 월소득이 너무 높아서 개인의 생을 진행했을 때 월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8에서 10년 동안 변제하는 제도라서 월 변제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크아웃의 장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워크아웃이 더 적절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워크아웃을 하려면 3개월 이상의 연체가 필요합니다. 여러 이유로 이 3개월의 연체가 어려우시거나 연체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체가 되면 금융회사들로부터 독촉 전화와 우편물이 오니까요. 이걸 매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워크아웃이 본인에게 더 적절한 제도인데 3개월의 연체가 싫으신 분들은 개인의 생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생은 연체가 필요치 않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의 생은 금지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금지명령 받으면 채권자들이 추심을 하지 못하니까요. 연체 전이라면 개인의 생을 먼저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은 후에 연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심을 받지 않고 3개월의 연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연체를 한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개인의 생 신청은 취하하고 워크아웃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연체로 인한 피해 없이 워크아웃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생에 대한 비용은 추가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워크아웃과 개인의 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개인의 생을 진행해서 금지명령을 받은 후에 개인의 생은 취하하고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건 가능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